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구내식당 사건입니다. 매일 회사에서 마주치는 그분들 있잖아요. 구내식당 직원들. 혹시 이분들의 진짜 사장이 누굴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요, 대한민국 대법원까지 간 아주 중요한 법정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구내식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식당이 외주 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거기서 일하는 조리사분들은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걸까요? 서류상으로 계약한 그 외주 업체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여러분의 회사일까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금호타이어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분들에게는 정말이지 생계가 걸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진짜 고용주는 금호타이어라고 주장하면서 무려 10년에 걸친 길고도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바로 하도급과 근로자 파견이라는 건데요. 이 둘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파견이 뭔지부터 보죠. 이건 뭐냐면 A라는 파견업체 소속 직원인데 실제 일은 B라는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파견을 아주 제한된 업종에서만, 그것도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도급은 훨씬 더 흔하죠. 회사가 특정 업무, 예를 들면 건물 청소나 경비, 아니면 바로 이 구내식당 운영 같은 일을 아예 통째로 다른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도급 업체가 자기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휘한다는 점입니다. 원청 회사는 그저 일의 결과만 받고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문제는 이 둘의 경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희미하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하도급 계약인데 알고 보니 원청 회사가 하청 직원들한테 막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다면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국 핵심은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하고 명령했느냐, 바로 이 통제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적인 개념들이 실제 금호타이어 구내식당에서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치열했던 법정 공방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15년이었어요. 5명의 구내식당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건 하도급 계약으로 위장했을 뿐 명백한 불법 파견이다. 그러니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한 거죠. 당연히 금호타이어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이었다. 우리는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선을 절대 넘지 않았다고 맞섰죠.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똑같은 사실관계에 똑같은 증거를 놓고 법원이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각각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거든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정말 치열한 법적 줄다리기가 시작된 거죠. 1심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이겼어요. 이건 합법적인 하도급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런데 2심, 고등법원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건 불법 파견이 맞다 라면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나라의 최고 사법기관들이 같은 사건을 보고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그 거대한 반전의 열쇠는 바로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결정적으로 다르게 해석한 몇 가지 핵심 쟁점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해석의 차이가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우선 직접 지휘 문제. 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 영양사가 준 메뉴를 사실상 업무 명령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아니다. 그건 그냥 이런 음식을 만들어달라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조리 방법까지 세세하게 지시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사업 통합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법원은 식당 없으면 공장 안 돌아간다, 이건 필수 업무다 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아무리 그래도 타이어 만드는 거랑 밥 짓는 건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번 사건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식당 업무가 타이어 제조라는 주된 사업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또 하청업체 나름의 자율성도 있었다고 봤고요.
이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5명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노동 현장과 기업 경영에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됐죠.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법원은 어떤 업무를 외주화했을 때 그 일이 과연 회사의 핵심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부수적인 업무인지를 더 깐깐하게 따져보겠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명확해진 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법 파견과 하도급의 경계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 구내식당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외주화와 전문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시대. 그렇다면 기업의 고용 책임이라는 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